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1950년대부터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들을 시도해봤는지, 그럼 그 시도해본 그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분류를 보면은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기호주의 심볼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심볼리즘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연결주의 인공지능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스태티스틱, 즉 통계적 그 인공지능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볼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걸로요. 예, 이제 1956년도에 최초의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구현을 해보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의 AI를 이렇게 구현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주의 커넥셔니즘 인공지능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그 인공지능들을 이제 커넥셔니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1957년부터 69년, 뭐 80년대부터 87년, 뭐 87년부터 2006년, 2006년 이후 현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유명했던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것이 87년 이후로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졌고, 그 머신러닝을 해가면서 신경망 기반으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베이지안, 통계적 기법이죠. 베이지안 방법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히든 마크업 모델,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모델, 이런 형태의 어떤 머신러닝들이 이제 발달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규칙 기반, 이게 이제 심볼을 기반으로 해서 기호를 기반이죠. 기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호와 논리 위주의 어떤 규칙을 인공지능에다 적용시키려고 한 것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봐가지고는 통계적 인공지능은 그 제외하고, 크게는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신경망 기반, 소위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냐, 그러니까 심볼 기호 중심이냐, 아니면 커넥션 연결 중심이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뉘는 것 같고요. 신경망 쪽을 이렇게 그 커넥션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 같은 통계적 접근 방법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계적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같이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하는 편입니다. 이제 두 개로만 이야기한다면 규칙 기반하고 신경망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최초로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방법이다, 접근한 방법이다 보니까 초기의 인공지능이나 또는 협의의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그 메카시라든지 민스키, 뭐 사이먼, 뉴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논리학이라든지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 수학적 정리 증명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논리 문제, 참 거짓을 나누는 문제,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규칙을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자연어 처리나 이제 게임 의사결정, 결정,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은
1980년대가 들었을 때까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논리적 추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죠. 이 규칙하고 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자를 인식한다. 요즘 보면은 캘리그라프 같이 글자 문자 채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미 학습된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아니 이미 이제 그 룰에 의해서만 정하다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음성이나 영상 등의 어떤 패턴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술품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게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움직인다라면은 새로운 접근을 해나가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나 음성이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것을 분석하기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약하다는 점이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에서는 단점으로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논리학이라든지 수학의 어떤 탄탄한 이론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해결하는 데서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성과를 냈고요. 우리가 선험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휴리스틱한 어떤 방법 개발. 먼저 선험적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방법이 학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 쪽으로 이제 응용 방향이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사용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엑스퍼트 시스템들이 개발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역적 추론이라든지 논리적 추론이라든지 이제 전문가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많은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뭐 의학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어떤 성과를 냈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하게 되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 좀 주춤하게 됩니다. 물론 동시대에 이제 1950년대 그 57년 막 이럴 때부터 같이 시작했던 뉴럴 네트워크. 예, 지금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반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해나가는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또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더 많은 레이어층을 두고 더 많은 어떤 그 병렬 처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딥러닝에게 심층학습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죠. 최근에는. 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소위 그 머신러닝들의 단점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부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상반되게 룰 베이스드는 룰 베이스드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 문제 해결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 형태가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은 문제 입증이나 설명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학습을 할 수 없어서 새로운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신경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표현을 반대로 했네요.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 모형을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는 인공신경망에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ANN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신경망은 인간의 두뇌에 있는 뉴런들을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시냅시스하고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1957년도에 로젠블럿이 이제 그 퍼셉트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연구가 계속 이렇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어떤 그런 뉴런을 이용해 가지고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69년에 이제 퍼셉트론즈에서 신경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이후로는 급격하게 또 한동안 이 신경망 연구가 좀 쇠퇴합니다. 물론 이것의 이제 단점을 굳이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패턴에 대해서만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학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병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신경망이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게 된 거죠. 60년대 말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서 좀 멀어져 가던 신경망이 80년대 중반이 넘어서 86년에 다층 퍼셉트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이 나오고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제2의 이제 전성기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경 모형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던 것을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피드 포워드 하면서 층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도약 시기가 그때 86년 이후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신경망 그러면은 모든 그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으로서 그 중에서도 또 기계학습 때 가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학습 기반의 어떤 그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호필드 네트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러닝 벡터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크게 어떤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층 퍼셉트론은 레이어, 소위 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훈련시키는 속도도 느리고 그에 따라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립니까? 뭐 한 10분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수님도 90년대에 그 뉴럴 네트워크를 걸리는데 보름 이상을 훈련을 시켰어요. 문자 인식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학교에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보름간 훈련시켰던 데이터가 다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훈련시키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그 보름이나 한 달 뭐 이런 정도 그것도 성능이 좀 좋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거 안 되면은 슈퍼컴퓨터에 돌려야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병렬 처리, 소위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병렬 처리에 사용되면서 쿠다라고 하는 이제 코딩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발달하면서 빠르게 신경망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195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연구해 오던 이제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이 뉴럴넷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딥러닝에 이렇게 해보면 어쩌냐 하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2004년 정도에도 여전히 우리 그 하드웨어 환경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제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간하고 근사한 형태의 영상 분류 기능을 딥러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제부터는 딥러닝이 새로운 어떤 형태가 사람의 어떤 인공지능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망하고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망 연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하고 동일한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 그렇죠. 1950년대 중후반에 동일하게 시작을 했는데 규칙 기반은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동작하나라는 쪽에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신경망은 두뇌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라고 하는 것, 뉴런이라든지 뉴런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한다든지 이런 것 같이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신경망하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신경망은 이제 커넥션 연결에 대한 것을 중심을 갖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칙 기반은 이제 심볼을 갖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신경망은 뉴런의 연결이고 규칙 기반은 기호하고 규칙의 연결입니다. 기호와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학자는 로젠블럿이라고 하는 사람과 힌튼이 신경망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기반은 민스키하고 메카시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은 신경망은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규칙 기반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드 어떤 그 추론, 즉 인퍼런스죠. 네, 룰 베이스드 인퍼런스죠. 응용되는 분야를 좀 살펴보면 신경망은 음성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 인식하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뭐 볼츠만 머신이라든지 SV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 같이 이런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은 이제 문제 해결하고 전문가 시스템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언어가 어떤 규칙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룰 베이스드.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분야로 서로 발달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신경망하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비교해서 큰 분류로는 인공지능은 신경망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은 아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각각 보면은 이들 외에 신경망에서 이제 통계적 인공지능 분야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보면은 그 육체하고 영혼, 그다음 정신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서로 이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발전 방향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그 지원해주는 성능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어떤 구현되어 가는 것들 앞으로 또 분류 체계도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져요.
쉬운 이야기로 지금 현재 이렇게 딥러닝 같은 심층학습이 발달하게 되게 된 배경은 어,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병렬 처리할 수 있는 GPU의 발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죠.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가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발달한다든지 새로운 형태가 발달했을 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우리 연구의 접근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0과 1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애매모호한 어떤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어떤 그런 그 개념을 놔두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새로 나왔을 때 잘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